안녕하십니까, 미즈노를 팀장입니다. 자, 동기부여 영상이고요. 앞으로 이 백그라운드 영상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제가 바닷가 가서 찍은 드론으로 찍은 영상을 이제 편집한 건데 그냥 오디오 영상이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몇 가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식 잘하고 싶으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미즈노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추세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그 추세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역으로 말하면 주식을 참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캔들만 봅니다. 차트만 봅니다. 근데 차트도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가지고 같이 보면 좋은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냥 움직이는 그 캔들만 봐요. 그러니까 포모에 갇힐 수밖에 없죠. 제가 지난주에 비트코인 승인 나면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여전히 상방 쪽에 사가지고 물린 사람들도 여전히 있고요. 결국 주식을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한결같은 공통점이 시야가 굉장히 좁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어떤 강인한 본인의 고집이 한몫을 하죠. 자, 좀 편안하게 좀 제가 이제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송강호 배우 주연의 관상이라는 영화 맨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명대사가 나오죠. 명대사 꼭 한번 보세요. 주식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인데 잔파도를 보면 안 되고요. 큰 세상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제가 한국에서 미국 처음 20년 전에 유학 올 때 그 바쁜 유학을 준비하는 와중에도 꼭 챙겼던 것 중에 하나가 국제 운전 면허증이었어요. 지금도 있나요? 삼성동에 가가지고. 근데 미국에 막상 딱 와보니까 그 금박으로 딱 멋있게 또 한국이 모든 걸 또 멋있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기 있는 그 교통순경한테 보여줘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국제 운전 면허증보다는 여기서 필기 시험만 합격을 해도 종이 쪽지 하나를 주거든요. 리튼 테스트만 합격을 해도 그게 더 훨씬 더 공신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이제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같이 나오니까 그게 이제 평생 쓰는 거거든요. 실제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왜 굳이 국제 운전 면허증을 만들려고 그 바쁜 시간에 거기를 갔었을까? 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해외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격과 위치가 전 세계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CNN 기자가 한창 북한에서 핵무기 핵실험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서울에 있는 시민들 와 정말 고민이 많겠다 해가지고 딱 취재를 했는데 강남역에서 막상 강남역에서 인터뷰에 임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핵폭탄이 터지든 말든 난 지금 빨리 출근해야 된다고 이거 못 해내면 나 회사에서 잘린다고. 되게 아이러니했다 그러죠.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전 세계 대한민국의 위치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이들은 내가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라는 질문을 제가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이민 초창기 때. 한국에서 제가 미국에 딱 건너올 당시에 한국에서 막 그 CRT 모니터가 LCD 얇은 모니터로 교체되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서 그 이제 그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 일을 막 하면서 회사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막상 미국에 딱 와 보니까요, 대부분 다 뚱땡이 CRT 모니터, 뚱땡이 모니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좀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거잖아요. 아니 나는 빌 게이츠가 미국 사람이고 여기가 정말 선진국이기 때문에 IT나 컴퓨터 문화도 한국보다 훨씬 더 앞장서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인터넷 속도 겁나게 느리고요. 미국 사람들은 특별히 내가 뭔가를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들면
바꾸질 않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되게 느린 나라고 다 또 잘 변화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근데 한국은 되게 유행을 많이 따라가잖아요. 굳이 멀쩡한 전화기를 동창회 나갔더니 다 신형 아이폰으로 바꾸면 그것 따라서 바꾸잖아요. 눈치 사회고. 근데 미국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나라죠. 자기 개성들이 강하고.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했던 아르바이트 중에 하나가 한국 비디오 가게에서 일을 했었는데 잠시 그 비디오 가 사장님은 이 비디오 가게 이 스몰 비즈니스는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닐 겁니다. 이미 한국의 비디오 가게들이 다 망하고 있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그 당시 이제 어둠의 세계에서 벌써 이제 그런 근데 되게 고집이 완고하시더라고요. 그건 한국 이야기지 미국은 다르다. 변화가 느린 나라고 이 넓은 땅덩어리가 인터넷 속도가 나겠니? 결국 몇 년 안에 팔지도 못하고 망하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곳이 넷플릭스였죠. 미국에 좀 사신 분들 아시죠? 넷플릭스가 어떤 시장을 먹어버렸죠? 네, 맞습니다.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비디오 대여점을 먹어버렸죠. 제가 오늘 아침에 장황하게 미국에서 이커머스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쭉 톡에 남겨드렸잖아요. 그런 시대, 그런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이 추세를 보는 눈이거든요. 미국에 처음 와보니까 수완미 시장이 지역마다 있는 거예요. 인사이드 수완미, 아웃사이드 수완미. 근데 여러분 지금 미국의 수완미 마켓은 많이 죽었죠. 그러면 그 수완미를 그대로 흡수하면서 성장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 월마트예요. 월마트. 그래서 실제 월마트에 가보면 코스코와는 다르게 월마트의 고객들은 경제적 수준 좀 레벨이 낮죠. 그래서 코스코처럼 월마트가 무슨 멤버십 있는 것도 아니고 월마트에서 운영하는 샘스클럽만 봐도 같은 창고형 있지만 좀 다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한때 이베이, 아마존, 이커머스 창업 교실 강사였잖아요. 예전에. 그 당시가 벌써 10몇 년 전이니까 이베이가 한참 막 치고 올라올 때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베이에 중국 셀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실제 중국에서부터 물건이 납품돼서 오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들이 있었어요. 물건값이 99센트예요. 근데 쉬핑이 프리예요. 그러면 아니 1불짜리 물건이 중국에서 온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당시에 한번 시켜본 적이 있어요. 정말 오더군요. 물론 1불짜리 물건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정말 물건이 오더라고요. 한 달 만에. 되게 놀랬죠. 근데 이게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런 걸 팔지? 남지도 않을 텐데. 자, 제가 좀 전에 비디오 가게 사장님 이야기했잖아요. 이베이가 막 올라올 당시에 그리고 아마존이 막 시작했던 당시에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있습니다. 퀄스라든지 배드앤베스 비욘드라든지 다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들이 전 미국 지역을 꽉 잡고 있는 이 리테일의 파워를 그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누가? 아마존이나 이베이나 근본도 없는 것들이. 근데 결국 어떻게 됐죠? 네, 다 잘 아시다시피 민주식인 BBVI는 상장 폐지됐고 그 다음에 퀄스 티커는 KSS죠. 지금 바닥을 기고 있고 인터넷 보급도 느려 몇몇 소수의 천재들을 제외하고 미국인들 대부분이 컴맹이야. 하지만 여러분 시대의 흐름은 역시 거스를 수 없었던 거죠. 그 시대의 흐름을 잡아내는 게 추세입니다. 추세. 물론 이베이의 성장에는 미국 사람들의 검소하고 거라지 세일이라 그러죠. 중고 물품을 사고 파는 그러한 검소한 문화도 한몫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어느 순간부터 모바일 주문이 늘기 시작합니다. 아이폰, 스마트폰이 생겨나면서. 그때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죽을 때까지 스마트폰이 사라지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결국은 이 이커머스 시장도 이들이 늙어서 시니어가 되더라도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겠구나. 아이폰의 등장은 컴퓨터로 주문하던 문화에서 모바일 주문으로 옮겨가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때 이제 이베이가 한국에도 진출해서 옥션, 한때 한국 주식시장에도 상장돼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까지 진출하게 되는데 중국에서 막히게 되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국뽕의 힘을 빌어서 알리바바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결국 이베이가 털을 닦아놓은 그 시장을 알리바바가 먹어버리게 되죠. 알리바바의 태동 성장에 KO 당한 이베이는 결국 중국에서 철수하게 되고요. 이후에 한국에서도 G마켓을 비롯한 각종 한국 토종 이커머스 시장에서 밀리게 되면서 지금은 G마켓과 옥션을 샀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들이 한물간 플랫폼을 사다 보니까 여전히 하락세라는 거고. 근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10년 전 얘기예요. 아마존이 이베이보다 물건이 조금 더 비싸요. 똑같은 물건인데도. 하지만 그 당시 이제 여전히 멤버십, 그렇죠? 프라임 멤버십이라는 것 때문에 빨리 오고, 그리고 이베이에서는 그렇게 짝퉁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아마존에서는 이 셀러들을 굉장히 필터링을 해서 엄격하게 다루었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베이는 이제 그 페이팔과 결별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하락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하죠. 근데 문제는 그 이베이에서 쫓겨난 또는 이베이에서 털을 닦은 중국의 셀러들이 이제는 아마존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이 중국의 셀러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다이아몬드바 옆에 The City of Industry라는 곳이 있거든요. 중국의 공장을 두고 이 미국으로 건너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들은 중국에 있고 엄마 딸은 여기 미국에 있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물건이 중국에서 shipping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shipping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당당하게, 그쵸, USA 셀러라고 하는 것을 못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마존에서 점점 중국 셀러들이 털을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시다시피 테무라고 하는 사이트가 등장하게 되죠. 썸네일도 똑같아요. 물건도 똑같고, 근데 가격이 어떤 거는 정말 과장해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늦게 배송 오는 것, 기다려야 되는 것 뿐이었는데,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주문하고 기다리면 됐는데, 이제는 허브도 저 얼바인 같은 경우는 이쪽 렌초쿠카몬가 쪽에 자기는 허브를 둬가지고 물건들을 다 이쪽에다가 갖다 놓고 잘 주문이 자주 주문되는 제품들은 미국 현지에서 싸버리는 거예요. 대박이죠. 여러분, 테무가 중국의 핀두두라는 기업에서 만든 사이트인 거 아시죠? 그들은 이미 동남아에서 이커머스 쇼핑몰로 성공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딛고 남미를 점령하겠다는 거고요. 제가 계속 오늘 톡에도 썼지만 가격 앞에 장사 없다고, 그렇죠?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면 이미 아마존에서 중국 제품들에 길들여진 미국 사람들은 이제는 똑같은 제품을 아마존에서 서칭해서 테무에서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마존의 맹점이 무엇인지, 뭐 멤버십 같은 것도 없어요, 얘네들은. 그리고 어떤 거 반품 신청하잖아요. 그럼 너 가져 그럽니다. 그리고 반품의 기간도 굉장히 넓게 줍니다. 길게 주죠. 철저히 고객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 가격을 팔면 남어? 근데 여러분, 테무 제품들을 보면 정말 뭐 먹거리 이런 걸 거기서 사면 절대 안 되죠. 근데 이 미국 소비자들이 이제 되게 영악해졌거든요. 이 아마존과 이베이를 통해서 똑똑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제품, 검증이 이미 된 제품들만을 테무에서 주워 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제 무료 배송하려고 보통 뭐 1, 2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100불 정도를 그냥 싸잡아 가지고 주문을 하는데, 보통 득템이라 그러죠. 대륙의 실수. 물건 잘만 고르면은요, 아마존 물건하고 똑같아요. 근데 가격이 워낙 싸니까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아이키아라는, 지금 한국도 들어갔잖아요, 몇 년 전에. 이게 공룡, 근데 사실 유학생 가구라 그러거든요. 한번 이사하면은 와르르 무너져요. 되게 허접해요. 디자인은 깨끗한데. 대신에 미국의 정통 가구들, 소파들은요 굉장히 튼튼하죠. 이사 한번 하려고 그러면 진짜 등이 휘죠. 너무 무거우니까.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가구 한번 사서 10년, 20년 쓸 가구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급변하는 시대 속에, 그렇죠, 세련된 디자인의 제품들을 원하는 겁니다. 차도 마찬가지고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시대가 계속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자, 주식 잘하고 싶으십니까? 시대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으셔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읽어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사실은 진짜 추세 공부라는 겁니다.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의 드라마, 영화는 좀 봤죠. 근데 드라마는 거의 안 봤어요. TV 볼 시간이 없었으니까. 근데 외국에 사니까 한국 드라마를 더 보게 되더라고요. 한국에 할 때는 드라마 안 봤다니까요. 한국 TV. 근데 외국에 사니까 한국 TV를 보게 돼요. 문화가 그리우니까. 그러면 제가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 한국 뉴스를 저희가 더 많이 알아요. 뭐 네이버 다음 이런 뉴스를 한국에 있는 분들은 자기의 관심 분야 이외의 것은 아예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습관들이 결국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알아야 되고 그럼 끊임없이 뉴스를 보고 뉴스를 해석해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신봉사처럼 눈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게 굳어지게 되면 결국은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그냥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감과 촉을 스스로 망쳐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차트 공부를 하고 거래량 공부를 하고 기술적 분석을 하고 주식 관련된 책을 읽고 해도 투자에 발전이 없는 이유는 어쩌면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이 흐름을 전혀 캐치하지 못하고 그를 캐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세포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다시 영상의 첫 제목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주식 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세상이 흘러가는 추세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흐름을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태평양이죠. 저 해지는 저 태평양 저기 따라 계속하면 동해가 나오겠죠. 이게 이제 서해 태평양이니까요. 코로나 델마라고 하는 뉴폴트 비치 옆에 있는 바닷가인데 저 바닷가에 저 어마무시한 집들 보이시죠? 여러분 저들이 뭘로 돈 번 것 같으십니까? 저들은 다 주식으로 돈을 번 거예요. 물론 아버지 할아버지 때 그 기업들도 있겠지만 주식 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뉴스도 보셔야 되고요. 뉴스를 투자자의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뿐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눈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추세를 보는 눈이거든요. 시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눈이 없다고 한다면 그 옛날 제 앞에서 똥폼 잡다가 몇 년 만에 망하신 비디오 가게 김 사장님처럼 항상 유행의 꼭지만 타다가 비즈니스 폴랑폴랑 날려먹은 수많은 비즈니스 사장님들 한결같은 특징이에요. 주식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도 결국은 조금 앞서 선점해야 되는데 다 끝물에 요즘은 미국에도 이커머스 쪽에 한물 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커머스에 막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어쩌려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뒷북 치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추세를 읽어내야 되는데 여러분 추세를 읽어낸다라고 하는 거는 뒷북 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한 발자국 앞선 통찰력으로 시대의 흐름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저희 미주놀과 함께 이 공부를 계속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시대의 흐름, 특히 미국 현지에서 미국에 산다고 여러분 미국의 흐름을 아는 건 아니지만 추세만큼은 자신 있는 미주놀이 여러분들을 멤버십으로 초대합니다. 고맙습니다.